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목일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한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에서 우회 수입한 부품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여러 가지 미사일 부품들을 우회 수입해가지고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신형 미사일에 한국, 미국, 일본 등 서방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그러니까 HUR은 지난 2월부터 오데사, 미콜라이우 등 남부 전선에서 큰 피해를 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을 식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작은 꾸러미라는 뜻의 S-8000 반데롤이라고 명명된 이 비행체는 115kg의 고폭 탄두를 탑재하고 시속 400마일 그러니까 643km의 속도로 약 482km 넘게 날아가는 경량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서 대형 드론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술 항공기를 위험에 노출하지 않은 채 깊숙이 공격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기존의 러시아 미사일보다 급격한 선회 비행이 가능하며 추적 해피 기능과 상대 전파 방해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하면서 다른 특징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여 여러 나라의 부품이 조합된 프랑켄슈타인 미사일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실제로 이 프랑켄슈타인 미사일은 115kg의 고폭 탄두를 장착한 정밀 유도 무기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치명적인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2월부터 오데사와 미콜라이우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대형 오리온 드론에서 발사되므로 러시아는 전술 항공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사거리가 길어서 적진 깊숙이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향후 Mi-28 공격 헬리콥터에서도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사 분석가이자 전직 인도 전투기 조종사인 비자인드 K 타쿠르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군대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러시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데롤이 러시아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월 이미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당국은 지난 2월 새로운 무인 항공기의 첫 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은 그것이 반데롤이라 의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데롤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S-8000은 오리온 무인 항공기 생산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방위 기업인 크론슈타트 그룹에서 개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초성인 합동 공대지 미사일과 매우 유사해 보이며 적대적인 영공에서 발사하지 않고도 중부장한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눈여겨볼 건 이 러시아의 새로운 미사일이 기존 미사일보다 더 좁은 각도에서 회전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HUR에 따르면 레이더 회피 기술과 방해 전파 방지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제로 반데롤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밀 유도 저비용 무기의 신세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위재단의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이자 무기 전문가인 존 하디는 이 반데롤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핵심은 러시아의 타격 심도와 더 많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격추에 꽤 성공적이지만 러시아가 더 많이 발사할수록 러시아가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요격 미사일을 더 많이 소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들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동참해온 서방 기업 30곳의 제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HUR은 땅으로 추락한 반데롤을 분해했을 때 미국, 스위스, 일본, 호주, 한국 등 30개 회사에서 나온 20개 이상의 핵심 구성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텔레그래프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큰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주며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서 중국, 튀르키예, UAE,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 등 제3국 우회로를 거쳐서 부품을 제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HUR은 러시아의 최대 전자부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칩앤딥을 이 미사일의 주요 부품 공급처로 지목했는데, 이 회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부터는 제재를 받았으나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호주 등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HUR은 러시아 무기는 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외국 부품 없이는 싸울 수도 점령할 수도 살상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그러니까 IISS에서 제재를 연구하는 마리나 샤기나는 기술의 이동은 금융거래보다 더 추적하기 어렵다면서 러시아의 모든 조달 네트워크와 우회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해 5월 7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른바 이중용도 물품의 러시아 반입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핵심 공급지는 중국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것은 반도체나 볼 베어링처럼 민간용으로 개발 제조됐어도 군사용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상품을 말합니다. 니케이에 이어서 중국인 이커머스 업자들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 플랫폼 오존의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 러시아가 원하는 제품들을 중국의 이커머스를 통해서 무한정사들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하고 인텔, AMD의 반도체가 있었는데 이들 반도체는 서방이 러시아로의 수출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모형 항공기 부품 등 드론과 미사일에 쓰일 수 있는 제품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러시아 이커머스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의 제재가 심화하자 중국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면서 오존은 2022년 11월 광둥성 선전의 사무실을 열고 물류 시스템을 확충해 왔으며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징둥닷컴의 자회사인 JD 로지스틱스와 배송 계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케이는 그 대표적인 이커머스는 알리로 알리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은 20% 육박하고 월간 사용자만 3,500만 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한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오존은 니케이 아시아에 미국과 유럽연합 수출 통제 대상인 컴퓨터 반도체 및 기타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플랫폼 내 판매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니케이 설명입니다. 니케이는 실제로 알리 러시아와 오존 등에서 인텔 CPU 등을 검색하면 관련 제품들이 지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서방이 감시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진 페이퍼 컴퍼니를 중국 밖에 설립하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인텔과 AMD의 반도체를 러시아 시장에 파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4번에 5번 정도 사고 파는 이른바 세탁 과정을 거쳐서 러시아로 제품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산 이중용도 제품은 러시아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러시아의 초소형 전자제품 수입비 중에 90%는 중국이라면서 이들은 러시아가 미사일과 탱크,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필수 물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러시아는 탄약 및 포탄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핵심 재료인 니트로셀룰로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로 향하는 이중용도 제품들을 통제하지 않는 한 서방 진영의 대러시아 제재는 허울뿐인 제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이 어떻게 러시아로 흘러들어왔는지도 우리 관세청이 분명히 파악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최국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